손 치워. 강준혁이 차갑게 내뱉었다. 시장 한복판이었다. 그의 정장 소매를 붙잡은 건 낡은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인이었다. 아저씨, 제발요. 우리 애가 아파요. 병원비가. 경호원! 준혁이 손짓했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다가왔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섰다. 수근거림이 퍼졌다. 저 남자 누구야? 재벌인가 봐. 저렇게 불쌍한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여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한 번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 손녀가. 이 손 안 치우면 경찰 부른다. 준혁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제야 그녀의 손이 풀렸다. 준혁이 돌아섰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때 여인이 중얼거렸다. 그 아이도 지금쯤 32이겠구나. 준혁의 발이 멈췄다.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혁이 천천히 돌아섰다. 여인의 목에 걸린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낡고 빛바랜 은목걸이, 반달 모양의 펜던트. 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가지고 있던 목걸이, 반쪽짜리 달. 그 목걸이! 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준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방금 전에 차가움은 언데간데 없었고 뭔가에 홀린 듯한 표정이었다. 여인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감쌌다. 이건 제 아들에게 준 건데. 아들? 32살 전에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린.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강준혁, 대한그룹 회장의 아들, 재계순위 3위 기업의 유일한 후예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돈, 관력, 외모, 학벌. 부족한 것이 없었다. 아니, 없어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늘 이상한 공허함이 있었다. 어머니 한수빈 여사는 그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아버지의 강태준 회장은 언제나 바빴고 이복형 강민혁은 그를 경계했다. 어린 시절부터 준혁은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자신.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왜인지 자신만 따로 떨어져 보였다. 색깔이 다른 퍼즐 조각처럼. 준혁아, 뭐 봐? 어머니가 다가와 물었을 때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요. 한수빈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남의 아이를 만지듯. 준혁은 어렸지만 그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살았다. 공부도 1등, 운동도 1등.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려고 했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준혁이가 또 1등 했대. 대단하네. 역시 우리 집안 피는 어쩔 수 없어. 어른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준혁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기쁘면서도 씁쓸했다. 이렇게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넌 내 핏줄이 아니야. 어릴 때 민혁이 던진 말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그 목걸이, 반쪽짜리 달 목걸이.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고만 했다. 준혁은 그 목걸이를 늘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것만은 절대 버릴 수 없었다. 힘들 때마다 그것을 꺼내 만졌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뭐길래? 그는 늘 궁금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시장에 간 것은 우연이었다. 아니,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준혁은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갔다. 대한그룹이 인수 예정인 중소기업 실사 때문이었다. 일이 일찍 끝나 시간이 남았다. 전무님, 바로 서울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다. 아니, 잠깐 둘러보다 가자.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시장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간판들, 좁은 골목, 소리치며 물건을 파는 사람들. 저기 가보자.
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목걸이, 생년월일, 화재로 사라진 기록, 그리고 어머니와 자신 사이의 그 이상한 거리감. 비서실장. 네, 전무님. DNA 검사. 할 수 있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준혁은 지옥을 경험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리는 꿈. 엄마, 엄마 하고 울부짖는 어린 자신의 모습. 그리고 결과가 왔다. 99.99% 일치. 김순자는 그의 친어머니였다. 준혁은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32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살아왔다. 32년 동안 그는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힘겹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답은 명확했다. 한수빈, 자신을 키운 여자,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른 여자. 어머님, 저녁 식사 시간, 준혁이 한수빈 여사를 불렀다. 왜, 준혁아? 밥 먹어? 제가 입양된 건가요? 한수빈의 젓가락이 멈췄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준혁은 놓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입양이야? 그럼 왜 저와 어머님은 DNA가 일치하지 않죠?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태준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민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준혁아, 무슨... 김순자. 준혁이 말하자 한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이름 아시죠? 모르는 이름인데? 32년 전 청주 성모 산부인과 같은 날 출산한 두 여자, 한 면은 회장님의 부인, 한 면은 시골 농부의 아내. 근데 이상하죠. 농부의 아내 아이는 사산됐다고 기록돼 있고 회장님 부인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그만해! 한수빈이 소리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만하라고! 왜요? 진실이 두려우세요?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내 아들! 그럼 DNA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왜 제가 김순자라는 여자와 99.99% 일치하죠? 한수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 그녀가 남편을 불렀다. 당신이 설명해. 내가 왜 그래야 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빈이 32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걸 뜨내는 거야? 준혁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한수빈 여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대한그룹 후계자가 필요하던 강태준 회장. 그래서 같은 날 태어난 다른 여자의 아이를 빼앗은 것이다. 어머니가 절 훔쳐온 거군요. 훔친 게 아니야. 한수빈이 울부짖었다. 널 구한 거야.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넌 어떻게 됐겠어? 지금 이렇게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됐을 것 같아? 그건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제 친어머니는 32년 동안 아이를 잃은 줄 알고 살았어요. 매일 죽은 아이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어머니가 알아요? 준혁아, 전 가겠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수빈이 그의 손을 잡았다. 가지 마. 준혁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널 사랑했어. 진심으로. 저도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준혁이 손을 뿌리쳤다.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다음 날 준혁은 시장으로 갔다. 김순자의 반찬 가게는 시장 구석에 있었다. 작고 허름했다. 그녀는 고추를 다듬고 있었다. 저기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준혁을 알아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뭐 하러 왔어요? 또 경찰 부르려고? 아니요. 준혁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시장 바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바닥에 대한그룹의 후계자가 무릎을 꿇었다. 뭐 하는 거예요? 순자가 당황해서 그를 일으키려 했다. 일어나요. 사람들이 봐요. 봐도 돼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순자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당신 아들이에요. 32년 전에 죽었다고 한 그 아이, 저예요! 순자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준혁이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반쪽짜리 달. 순자의 목에 걸린 것과 똑같은 것. 이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왜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이게 뭔지. 순자의 손이 떨렸다. 그녀가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다. 2개의 반쪽 달을 맞대 보았다. 완벽한 보름달이 되었다. 내 아이가 살아있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3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그녀가 무릎 꿇인 준혁을 끌어안았다. 시장 한복판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미안해요. 이제야 찾아와서, 이제야 알게 돼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2 사람에게 세상은 보이지 않았다. 32년 만의 재회. 32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2 사람이 마침내 만났다. 그날 밤 준혁은 순자의 작은 집에서 밤을 새웠다. 허름한 단칸방이었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곰팡이 냄새. 하지만 준혁에게는 어느 호텔보다 따뜻했다. 미안해, 변변찮은 데서. 순자가 쭈뼛거렸다. 아니에요, 좋아요. 준혁이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로 좋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이란 기분이었다. 순자가 밥을 차렸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반찬.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많이 먹어. 엄마가 해주는 밥은 처음이지? 그 말에 준혁의 눈물이 흘렀다. 왜 울어? 아니, 그냥. 그는 젓가락을 들 수 없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3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뭐? 엄마가 해주는 밥. 양어머니는 그런 말 안 했어요. 밥은 항상 가정부가 차렸고 어머니는 같이 안 먹었어요.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불쌍한 내 새끼. 그녀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2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날 밤 준혁은 순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아무리 잘해도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 목걸이를 볼 때마다 느꼈던 이상한 그리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네,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바보 같은 놈. 순자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넌 뭘 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았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32년 만에 듣는 말이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그제야 알았다. 엄마. 응?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순자가 아들을 꼭 안았다. 나도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찾아와줘서. 하지만 그것은 시작뿐이었다. 준혁이 김순자를 친어머니로 인정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대한그룹은 발칵 뒤집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이복형 강민혁이 소리쳤다. 시장에서 반찬 파는 여자가 네 엄마라고? 그걸 인정하겠다고? 사실이니까. 준혁의 대답은 담담했다. DNA 결과가 있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네가 지금까지 뭘 먹고 자랐는데. 우리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훔쳐서 키웠지. 준혁이 차갑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빼앗아서 자기 아들로 키웠어. 그게 대단한 거야? 넌 끝났어. 대한그룹에선 널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사회에선 널 쫓아낼 거야. 마음대로 해.
준혁이 돌아섰다. 난 더 이상 너희들 눈치 안 봐. 32년 동안 못다한 효도를 할 거야. 내 진짜 어머니한테. 그날부터 준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순자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집을 마련했다. 손녀 하은이의 심장 수술비를 냈다. 수연에게는 제과점을 차릴 수 있는 자금을 지원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순자가 말했다. 그냥 가끔 얼굴만 보여줘도 엄마는 좋아. 아니에요. 32년치 효도를 해야죠. 준혁이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대한그룹에서 그가 웃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다. 늘 차갑고 무표정했던 그가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엄마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올게. 아이고 됐어. 엄마가 해줄게. 안 돼. 이제 엄마는 쉬어야 해. 30년 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넌 왜 이렇게 착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착해? 엄마 닮았지.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처럼 착하고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자의 손녀 하은이의 심장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의사가 다가왔다. 수술 잘 됐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연이 의사의 손을 잡고 울었다. 순자도 눈물을 흘렸다. 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오빠! 수연이 다가왔다. 고마워요. 오빠 아니었으면 하은이가... 수연아, 준혁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난 네 오빠야.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은이가 눈을 떴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할머니 여기 있어. 순자가 손녀의 손을 잡았다. 배고파. 하은이가 말했다.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병실 안에 항복이 가득 찼다. 밥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할머니 감자전. 알았어. 할머니가 해줄게. 순자가 손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준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혁과 한수빈이 반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사회를 장악하고 준혁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강준혁 전무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시장 상인에게 거액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배임입니다. 이사회에서 민혁이 주장했다. 그건 내 개인 자금이었어. 준혁이 반박했다. 회사 돈은 한 푼도 안 썼어. 증거 있어? 네 말만 믿으라고? 민혁이 비웃었다. 이사님들, 강준혁은 회사보다 개인적인 감정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표결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8대4. 준혁은 전무직에서 해임됐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32년 전에 잘못한 사람들 책임이야. 엄만 피해자예요. 그래도 엄마, 나 한 가지 약속할게. 뭔데? 반드시 일어설게요. 그리고 엄마 당당하게 모실게요. 아무도 엄마 무시 못하게. 순자의 눈에서 묵물이 흘렀다. 알았어. 믿을게, 아들아. 괜찮아? 순자가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래, 엄마. 괜찮아. 준혁이 웃었다. 하지만 눈가의 피로는 숨길 수 없었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미안해서 어떡해. 무슨 소리야. 엄마 잘못이 아니야.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건 32년 전에 시작된 거야.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일이었어. 지금 터진 거 다행이야. 그래도 엄마. 준혁이 진지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난 지금이 가장 행복해.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가 있잖아. 그거면 돼.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바보 같은 놈. 그녀가 아들을 꼭 안았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다. 준혁이 회사에서 쫓겨나자 순자의 반찬 가게에 손님이 줄기 시작했다. 저각의 아들이 대한그룹에서 잘렸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범죄 저지른 거 아니야? 가지 말자. 괜히 엮이면 손해봐. 수군거림이 퍼졌다. 순자는 매일 텅 빈 가게에 앉아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수연의 제과점도 마찬가지였다. 대한그룹의 입김이 닿은 곳마다 문이 닫혔다. 오빠, 우리 어떡해?
수연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야. 내가 이 사회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그러게 왜 우리한테 왔어? 수연이 소리쳤다. 그리고 곧바로 입을 막았다.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알아. 괜찮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 상처가 어렸다. 순자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됐어. 둘 다 싸우지 마. 수연아, 내 오빠 탓 아니야. 준혁아, 수연이도 힘든 거야. 이해해. 네, 엄마.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라도 뭉쳐야지. 가족끼리 싸우면 안 돼. 그날 밤 준혁은 집을 나섰다. 한강 다리 위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는 난간을 잡고 물을 나려다보았다. 이게 맞는 걸까? 그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순자는 행복했을지 모른다.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딸과 손녀와 함께. 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졌어.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준혁아? 순자의 목소리였다. 응. 엄마, 왜? 너 어디야? 늦었는데 왜 안 들어와? 산책 중이야. 곧 갈게.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거짓말 마. 넌 배고프면 목소리가 달라져. 준혁이 피식 웃었다. 어떻게 알아? 엄마니까. 그 말에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빨리 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감자전 부쳤어.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준혁은 한강을 바라보았다. 아까의 어두운 생각은 사라져 있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그에겐 지킬 사람이 있었다. 32년 만에 찾은 어머니. 그녀를 실망시킬 순 없었다. 다음 날 준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대한그룹에서 밀려났다면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됐다. 그에겐 경영 능력이 있었다. 그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개인 자산을 털어 작은 회사를 세웠다. 그린라이프라는 이름이었다. 뭐? 친환경 에너지? 민혁이 비웃었다. 그거 돈 안 돼. 좋은 말만 하고 실적 없는 분야야. 하지만 준혁은 달랐다. 그는 직접 발로 뛰었다. 기술자들을 만나고 연구소를 방문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했다. 순자도 곁에서 도왔다.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 힘이 나요. 그것밖에 못 해주는 엄마가 미안하다. 그거면 충분해요.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새 회사를 세우기 전에 준혁은 마지막으로 한수빈을 찾아갔다. 한수빈은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스캔들 이후로 사교계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왜 왔어?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작별 인사하러요. 작별? 네, 이제 떠날 거예요. 대한그룹에서. 한수빈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해? 아니요.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뭔데? 32년 동안 저를 키우면서 행복했어요? 한수빈이 말문이 막혔다. 준혁은 계속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어머니로서 저를 키우는 게 행복했어요. 아니면 짐이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한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행복했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처음 웃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처음 상 받아왔을 때 정말 행복했어. 그런데 왜? 몰라. 나도 몰라. 한수빈이 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후계자가 필요했어. 남편이 원했으니까. 그런데 네가 잘하는 걸 보면서 진짜 내 아이 같았어. 미안해, 준혁아. 정말 미안해.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있었다. 저도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준혁아,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준혁이 돌아섰다. 안녕히 계세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한수빈의 울음소리가 등 뒤로 들렸다. 1년이 지났다. 그린라이프는 천천히 성장하고 있었다. 혁신적인 태양광 기술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찾아왔다. 강 대표님, 저희가 100억 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대한그룹의 방해는 계속됐다. 민혁은 무리한 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됐고 해외 투자에서 실패를 거듭했다.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준혁이 민혁에게 물었다. 넌 이미 이겼잖아. 대한그룹이 다 네 거야. 내 작은 회사 하나가 뭐가 그렇게 신경 쓰여? 네가 살아있는 게 싫어. 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넌 원래 존재하면 안 됐어. 우리 엄마가 널 키운 것부터가 실수야. 넌 시장 반찬가게 아들로 키워놨어야 해. 그랬으면 좋았겠다. 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랬으면 32년 동안 엄마랑 행복했을 테니까. 민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건방지게.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나 갈게. 바빠서. 준혁이 돌아섰다. 2년이 지났다. 그린라이프는 급성장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제는 중견기업 규모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 대한그룹은 위기를 맞았다. 민혁의 무리한 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됐고 해외 투자에서 실패를 거듭했다. 강준혁이 돌아와야 해. 이사회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있을 땐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그린라이프 보세요. 2년 만에 저렇게 키웠습니다. 그게 강준혁의 능력입니다. 민혁은 격분했다. 다들 미쳤어? 그 배신자를 다시 불러들여? 배신자요? 내쫓긴 건 그쪽인데요? 그건... 민혁이 말문이 막혔다. 결국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강준혁 복귀 문제. 준혁아, 이사회에서 연락 왔대? 순자가 물었다. 응, 돌아오래. 갈 거야? 모르겠어. 준혁이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갈 필요 없어. 그린라이트가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그 험한 데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지. 근데 아버지가 편찮으시대. 순자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강 회장 말이야? 응, 뇌출혈로 쓰러지셨대. 의식이 없다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순자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원망은 있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32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으니까. 하지만 네가 원망에 갇혀 살진 않았으면 해.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네 인생을 살았으면 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응? 고마워요. 항상 이렇게 저 편이 돼줘서. 순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연한 거지. 엄마니까. 준혁은 병원으로 갔다. 강태준 회장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었다. 아버지, 준혁이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왜 그랬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32년 전에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잖아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여자를, 제 친어머니를 그렇게 고통받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회장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준혁을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미안.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미안. 준혁아. 준혁이 회장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들려요? 응, 아들아. 전 용서 못해요. 절대로. 준혁이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 건 알아요. 방법이 틀렸을 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 정말 미안. 네, 알아요. 준혁이 회장의 손을 놓았다. 편히 쉬세요. 회장은 제가 맡을게요. 강태준 회장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준혁은 상주 자리에 서서 조문을 받았다. 형은 상주 자격 없어. 민혁이 다가와서 말했다. 아버지 친아들도 아닌 게. 유언장 봤어? 준혁이 차갑게 되물었다.
뭐?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 모든 지분과 회장직을 나한테 물려주셨어.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 변호사한테 물어봐. 장례가 끝난 후 준혁은 대한그룹의 새 회장이 되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순자를 위한 재단 설립이었다. 희망의 손길 재단. 어려운 환경의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이름이 왜 이래? 순자가 물었다. 엄마 손이요. 시장에서 제 손 잡았던 그 손. 그 손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보 같은 놈. 엄마, 왜? 이제 같이 살아요. 큰 집으로 이사해요. 난 그런데 못 살아. 어색해서. 그럼 제가 엄마 집으로 갈게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혁과 한수빈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장 무효 소송, 회장직 자격 박탈 소송까지, 배임 혐의 고발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거지? 준혁이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괜찮아?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이길 수 있어.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그래도 힘들 텐데. 힘들지. 근데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준혁이 웃었다. 엄마도 있고, 수연이도 있고, 하은이도 있고. 가족이 있으면 못 이길 게 없어. 강준혁 회장의 리더십이 대한그룹을 살렸습니다. 언론에서 찬사가 쏟아졌다. 반면 민혁의 소송은 계속 기각됐다. 유언장은 합법적이었고 배임 혐의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마지막 재판날.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다.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부당해. 항소할 거야. 민혁 씨. 준혁이 그에게 다가갔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싸워봤자 너만 손해야. 닥쳐. 네가 뭔데 나한테 충고해. 형이니까. 민혁이 멈칫했다. 뭐? 법적으로 난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넌 내 동생이야. 웃기지 마. 웃긴 게 아니야.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넌 그동안 아버지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나도 알아. 힘들었잖아. 민혁의 눈이 흔들렸다. 그렇다고 네가 나한테 화내지 마. 나도 피해자야. 우리 둘 다 아버지한테 이용당한 거야. 정말 같이 일할 수 있어? 당연하지. 넌 능력 있어. 그거 난 알아. 준혁이 손을 내밀었다. 민혁이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32년간의 갈등이 끝났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혁이 합류한 후 대한그룹은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준혁이 전략을 민혁이 실행에 맡았다. 두 사람의 조합은 완벽했다. 형, 이 계약 봐줘. 이건 내가 볼게. 넌 생산팀 회의 들어가. 알았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것처럼. 순자가 그 모습을 뉴스에서 보고 웃었다. 우리 아들, 동생이란 사이좋게 지내네? 네, 엄마. 민혁이가 생각보다 착해요. 그래, 사람은 환경이 만드는 거야. 그 애도 힘들었겠지? 엄마는 정말 마음이 넓어요.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다 용서돼. 준혁이 어머니를 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아들아. 그 후로 3년이 지났다. 대한그룹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 강준혁 회장은 재계의 신화라고 불렸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엄마, 밥 먹어. 넌 먼저 먹어. 회사 가야지. 아니요, 엄마랑 같이 먹을 거예요. 매일 아침 준혁은 손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 저녁에는 가능한 한 일찍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회장님이 이렇게 일찍 퇴근하면 되나? 됩니다.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어느 날 손자가 말했다. 준혁아, 응, 엄마? 넌 참 좋은 아들이다. 당연하죠. 좋은 엄마 아들인데. 순자가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나 소원 하나 있는데. 뭔데요? 며느리 보고 싶다. 준혁이 당황해서 웃었다. 엄마, 농담 아니야. 진지해.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넌 이제 행복해야 해. 엄마 걱정 그만하고 네 인생 살아. 순자는 가끔 과거를 떠올렸다.
32년 전 그날 밤, 아이를 낳고 행복에 겨워 잠들었던 밤. 아가야, 엄마야, 사랑해. 갓 태어난 아이에게 속삭였다. 작고 붉은 얼굴, 반쪽 달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다. 이건 엄마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야. 나중에 크면 나머지 반쪽 찾아줄게. 그날 밤 행복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준혁이 아침밥 안 먹이면 안 돼. 꼭 챙겨야 해. 당연하죠. 제가 매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내 욕해도 돼. 근데 내 아들 욕하면 안 돼. 소영이 웃었다. 어머니 욕도 안 할게요. 우리 준혁이 욕은 더더욱이요. 순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마음에 들어. 준혁아, 이 사람이야. 다른 사람 보지 마. 네, 엄마. 결혼식 날. 준혁과 소영의 결혼식에는 수많은 하객들이 찾아왔다. 재계 인사들, 직원들, 친구들. 하지만 준혁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신랑 어머니께서 화촉을 밝혀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32년 전 자신이 낳은 아이가 죽은 줄 알았다. 32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들의 결혼식에서 화촉을 밝히고 있었다. 엄마, 울지 마. 준혁이 다가와 속삭였다. 안 울어. 기뻐서 그래.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우리 아들 행복해야 해. 네, 엄마. 행복할게요. 약속.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준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인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그가 순자를 불렀다. 이분이 저의 어머니 김순자 여사님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대한그룹 회장의 어머니가 시장 상인이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공식 서상에서 이렇게 소개한 것은 처음이었다. 저는 32년 전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32년 동안 서로를 모른 채 살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힘겹게 사셨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매일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돈, 권력, 지위, 그런 것들보다 훨씬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준혁이 어머니를 다가갔다. 엄마, 왜 아들아? 사랑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순자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장내 여기저기서 흘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과 순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민혁도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형. 나중에 민혁이 준혁에게 다가왔다. 축하해. 그리고 부러워. 뭐가? 저런 어머니가 있다는 게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 준혁이 민혁의 어깨를 감쌌다. 넌 나한테 동생이야. 우리 엄마도 널 받아줄 거야. 진짜? 응.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엄마가 그랬어.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형. 결혼 후 1년, 소영이 임신을 알렸다. 엄마, 손주 생겨요. 순자가 소영의 손을 잡고 울었다. 고맙다,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좋은 남편 주셔서. 우리 준혁이 좋지? 최고예요.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는 것을 준혁이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장면이었다.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웃는 모습.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순자가 물었다. 강은호요. 은호? 왜? 은혜은 큰 호. 엄마 은혜에 보답하며 크게 살라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보 같은 놈. 매번 엄마 울려. 준혁이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어머니 곁에 앉았다. 엄마, 봐요. 엄마 손주예요.
어머, 어쩜 이렇게 예뻐. 우리 은호,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순자가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과 보들보들한 손이 맞닿았다. 준혁아, 내 엄마. 나 이제 소원 없어. 다 이뤘어. 무슨 소원이요? 네가 행복한 거. 그게 내 소원이었어. 그리고 지금 네가 행복하잖아.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소원 이뤘어요. 뭔데? 엄마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요. 은호가 100일이 되던 날 대가족이 모였다. 순자, 준혁, 소형, 수연, 하은, 그리고 민혁까지. 우와, 사람 많다. 하은이가 환호했다. 이제 12살이 된 그녀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민혁 삼촌! 하은이가 민혁에게 달려갔다. 하은아 컸네. 민혁이 조카뻘 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순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다. 민혁이도 이젠 완전히 가족이네. 엄마가 받아주셔서요. 준혁이 말했다. 처음에 순자가 민혁을 만났을 때 어색했다.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집안의 아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순자는 민혁을 미워하지 않았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그 말에 민혁이 울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기분이었다. 그 후로 민혁은 순자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순자도 그를 아들처럼 대했다. 우리 이제 진짜 대가족이네? 소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식구가 이렇게 많으니 좋다. 순자가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은호가 챙얼거렸다. 순자가 손주를 안아들었다. 우리 은호 왜 그래? 배고파? 할머니가 우유 줄게.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다. 평범한 저녁.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이었다. 3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 순자는 가끔 이게 꿈이 아닌지 확인했다.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실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은호가 5살이 됐다. 동생 은서도 태어났다. 순자는 두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용감한 왕자님이 있었어. 왕자님 이름은 뭐야, 할머니? 강준혁. 그거 아빠 이름이잖아. 은호가 소리쳤다. 맞아, 아빠 이야기야. 순자가 웃었다. 아빠는 아주 용감했어. 나쁜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겼어.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어.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은서가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도 사랑해?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나도 할머니 사랑해. 두 아이가 순자를 끌어안았다. 저녁 준혁이 집에 돌아왔다. 아빠다! 아이들이 달려왔다. 준혁이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 올렸다. 우리 은호, 은서 오늘 뭐 했어? 할머니가 아빠 이야기 해줬어요. 무슨 이야기? 아빠가 용감한 왕자님이래요. 준혁이 웃었다. 할머니가 과장하셨네. 그가 거실로 들어갔다. 순자가 소파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이야기 했어요? 진짜 이야기.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부끄럽게. 준혁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오늘 피곤해요? 아니, 왜? 다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엄마 좋아하는 삼계탕 먹으러. 맨날 외식하려고 하네. 집밥이 제일 좋아. 그래도 가끔은요. 소영이 다가왔다. 어머니, 저도 삼계탕 먹고 싶어요. 같이 가요. 순자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너희들이 가자면 가야지. 가족이 함께 차에 올랐다. 준혁이 운전석에, 소영이 조수석에, 순자와 아이들이 뒷좌석에 앉았다. 출발합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빠, 노래 틀어줘요. 뭐 틀어줄까? 동요! 은호가 소리쳤다. 동요는 싫어. 은서가 반박했다. 싫으면 어쩌라고. 싸우지 마, 둘 다. 순자가 아이들을 달랬다. 할머니가 정해줄게. 둘 다 좋아하는 거로. 뭔데요? 아이스크림 노래. 좋아.
두 아이가 동시에 소리쳤다. 준혁이 피식 웃으며 음악을 틀었다. 차 안에 노래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이 따라 불렀다. 순자가 박수를 쳤다. 소영이 웃었다. 준혁은 백밀러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행복한 가족. 그가 평생 꿈꾸던 풍경. 이게 행복이구나. 그는 생각했다. 32년 동안 찾아 헤맸던 게 바로 이거구나. 삼계탕집에 도착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다. 5명이요. 준혁이 말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가족이 자리에 앉았다. 준혁이 주문을 했다. 삼계탕 5개요. 그리고 어린이 메뉴 2개 추가요. 네, 잠시만요. 음식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맛있겠다. 은호가 환호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소영이 아이들 그릇에 닭을 발라주었다. 순자는 가족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평범한 풍경이 그녀에게는 기적이었다. 엄마, 왜 안 먹어요? 준혁이 물었다. 너희들 먹는 거 보는 게 더 좋아서. 그래도 드셔야지. 준혁이 어머니 그릇에 닭다리를 올려놓았다. 아이고, 됐어. 난 달날개가 좋아. 그럼 이것도요. 준혁이 달날개도 올려놓았다. 순자가 웃었다. 넌 왜 이렇게 효자야? 엄마 아들이니까요. 식사 후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을 재우고 소영도 먼저 잠들었다. 준혁이 베란다로 나왔다. 순자가 거기 앉아 있었다. 엄마, 안 주무셔요? 잠이 안 와서. 무슨 생각해요?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냥 감사해서. 뭐가요? 다.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32년 전에 네가 죽었을 때, 아니, 죽은 줄 알았을 때 나도 죽고 싶었어. 준혁의 가슴이 아팠다. 엄마,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 죽기 잘했어. 이렇게 네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순자가 웃었다. 인생이 신기해. 그 지옥 같은 세월이 결국 여기로 오는 길이었어. 엄마, 응? 사랑해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나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엄마, 행복해요? 응. 너는? 저도요. 시간은 흘러 또 5년이 지났다. 은호는 10살, 은서는 8살이 되었다. 준혁은 여전히 대한그룹 회장으로서 바쁘게 일했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절대 줄이지 않았다. 아빠, 주말에 뭐해요? 가족여행 가자. 어디 가고 싶어? 제주도! 부산!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다. 할머니, 어디 가고 싶어요? 준혁이 순자에게 물었다. 나? 나는 어디든 좋아. 너희들이랑 함께면. 그럼 제주도로 하죠. 은서야, 다음엔 부산 가자. 알았어요. 제주도에 도착한 가족은 바닷가를 걸었다. 순자가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준혁과 소영은 조개를 줍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은호가 달려왔다. 손에 조개를 가득 들고 있었다. 어머, 예쁘다. 어디서 났어? 저기 바위 밑에요. 엄청 많아요. 우리 은호 대단하네. 순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서도 달려왔다. 할머니, 저도 조개 주웠어요. 우리 은서도 잘했네. 손자가 두 손주를 안았다. 준혁이 다가왔다. 엄마, 힘들지 않아요? 아니, 좋아. 순자가 웃었다. 이렇게 바다 보는 거 좋아. 마음이 편해져. 자주 올게요. 엄마 좋아하시니까. 고마워, 아들아. 그날 밤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엄마! 준혁이 달려갔다. 순자는 의식이 없었다. 응급차가 왔다. 순자는 제주도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환자 보호자분? 네, 제가요. 뇌졸중입니다. 지금 수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혁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다. 살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이어졌다. 준혁은 수술실 앞을 서성했다. 소영이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 강하시잖아. 응.
그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잃을 수 없어. 이제 막 찾았는데. 이제 막 행복해지고 있었는데. 신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 어머니 살릴 거야. 수술실 불이 꺼졌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네. 준혁이 달려갔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소영이 그를 안았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순자가 눈을 떴다. 엄마! 준혁이 달려왔다. 여기 어디야? 병원이야요. 쓰러지셨어요. 순자가 천천히 문을 깜빡였다. 나 죽는 줄 알았어.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오래 살아야 해요. 은호, 은서 대학 가는 것도 봐야 하고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하고. 그래, 그래야지. 약속해요? 약속. 순자는 완전히 회복했다. 그 후로도 10년, 20년 그녀는 오래 살았다. 준혁이 대한그룹을 더욱 키우는 것을 보았다. 은호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보았다. 은서가 결혼하는 것을 보았다. 증손주도 보았다. 할머니, 오래 사세요. 증손주가 말했다. 그래, 너희들 보려고 오래 살아야지. 순자가 웃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항상 준혁이 있었다. 백발이 된 아들. 하지만 그 눈빛은 40년 전과 똑같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아. 어느 봄날, 순자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 증손주들이 모두 곁에 있었다. 엄마,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나 행복했어. 순자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고마워, 아들아. 내 삶을 완성시켜줘서.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로. 준혁은 오랫동안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다. 저도 고마워요, 엄마. 낳아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다음 생에도 제 엄마 해주세요. 약속이에요. 장례식 날, 준혁은 조사를 읽었다. 제 어머니 김순자 여사님은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파셨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32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셨고 다시 만난 후에는 한순간도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준혁이 울먹거렸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가 관을 향해 저를 올렸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장례가 끝난 후 준혁은 순자의 방에 홀로 앉았다. 책상 위에 액자가 있었다. 40년 전 시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 그때의 순자는 지치고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강했다. 엄마, 준혁이 액자를 가슴에 안았다. 잘 살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로.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는 느꼈다.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것을. 바람 속에, 햇살 속에,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5년 후 대한그룹 본사 앞에 새로운 동상이 세워졌다. 김순자, 대한그룹 명예회장 강준혁의 어머니, 희망의 손길 재단 설립자.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영원히 희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은호가 동상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도 대한그룹의 임원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 그가 속삭였다.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듯이. 은호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늘 어딘가에서. 저녁, 은호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준혁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아버지, 은호야, 왔어? 네, 할머니 동상 보고 왔어요. 준혁이 웃었다. 그래? 잘 됐더라? 네,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그래,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
은호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전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뭘? 할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준혁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잖아. 그리고 할머니 손주고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니처럼 효도하는 사람도. 준혁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할머니가 들으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야. 그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셨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정원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별이 떠올랐다. 은서도 나왔다. 이제 30이 된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다. 아빠, 오빠, 은서야. 애들은 안에서 놀고 있어요. 작은 아빠가 봐주고 있어요. 민혁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말이었다. 민혁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조카들의 좋은 삼촌이 되어 있었다. 아빠, 한 분이 얘기해줘요. 은서가 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머니? 뭐 알고 싶은데? 할머니랑 아빠가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준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시장에서였어. 할머니가 아빠 손을 잡았지. 손을? 응, 도와달라고. 하은이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아빠가 차갑게 굴었어. 경찰 부른다고 했지. 아빠가? 은서가 놀랐다.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아빠는 그랬어. 차갑고 무뚝뚝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왜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진짜 가족이 없어서. 준혁이 딸을 바라보았다. 근데 할머니를 만나고 달라졌어.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할머니가 대단하시네요.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분이셨어. 은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도 대단해요. 할머니처럼.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딸아. 할머니가 원하셨던 거 다 이뤘으니까. 가족이 행복한 거. 그게 할머니의 유일한 소원이었어. 은호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마치 대답하듯이. 그날 밤 준혁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다. 어머니, 오늘도 은호가 왔다 갔어요. 할머니처럼 되고 싶대요. 그가 웃었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매일매일 행복해요. 그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보고 싶어요, 엄마. 많이. 그가 사진에 입을 맞췄다. 내일 또 올게요. 매일 올게요. 엄마가 안 계셔도. 그는 일어났다. 사랑해요. 영원히. 그리고 문을 닫았다. 방 안에 사진만 남았다. 김순자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마치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영원히 곁에 있을 것처럼. 그리고 세월은 계속 흘렀다. 대한그룹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희망의 손길 재단은 수십만 명의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강준혁은 마침내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엄마, 가요. 드디어 만나러 가요. 그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을 때 가족들은 알았다. 그가 마침내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32년을 잃어버리고 40년을 함께하고 그리고 영원을 약속한 두 사람.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대한그룹은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에도 진출했다. 희망의 손길 재단은 100만 명 이상의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한부모 가정, 미혼모, 입양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강준혁은 한국의 양심으로 불렸다.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다. 출생의 비밀을 극복하고 친어머니를 찾아 효도한 재벌 회장.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준 인물. 하지만 준혁 자신은 그런 찬사에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가족. 매일 아침 일어나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손주들과 놀았다. 주말에는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꽃을 놓았다. 엄마, 오늘도 왔어요. 은호가 또 승진했대요. 은선의 셋째가 태어났대요. 다들 잘 지내요. 그는 무덤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가 듣고 있다고 믿었다. 엄마, 행복하죠? 저는 매일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듯이.
강준혁의 90번째 생일.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자녀들, 손주들, 증손주들. 거실이 꽉 찼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아이들이 환호했다. 준혁은 휠체어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고마워, 다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할 말 있어. 가족들이 조용해졌다. 나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어릴 때는 몰랐어.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그런데 엄마를 만나고 알게 됐어. 그가 소영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지. 소영이. 고마워. 50년 넘게 곁에 있어줘서.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고마워요, 여보. 준혁이 자녀들을 바라보았다. 은호야, 은서야, 너희가 내 자랑이야. 너희 덕분에 살았어. 아버지, 은호가 울먹였다. 손주들, 증손주들 다 사랑해.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아이들이 달려와 할아버지를 안았다. 준혁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어딘가에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엄마, 봐요. 제가 이뤘어요. 엄마가 원하던 것. 그의 눈물이 흘렀다. 행복한 가족,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엄마가 가르쳐준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준혁은 꿈을 꾸었다. 밝은 빛 속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준혁아, 엄마! 그가 달려갔다. 어머니를 안았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 나도 보고 싶었어, 아들아. 순자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잘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순자가 웃었다. 그 미소가 눈부셨다. 이제 쉬어도 돼, 준혁아. 엄마, 걱정 마. 여기서 기다릴게. 언제든 와. 네, 엄마. 준혁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사랑해요. 영원히. 나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빛이 밝아졌다. 어머니의 모습이 흐려졌다. 하지만 따뜻함은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준혁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다. 마치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가족들은 슬퍼하면서도 감사했다. 그가 행복하게 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은호가 조사를 읽었다. 아버지는 제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어서 행복했습니다. 그가 관을 향해 절을 올렸다. 할머니 곁에서 편히 쉬세요. 다음 생에도 저희 아버지 해주세요. 강준혁은 어머니 순자 옆에 묻혔다.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다. 김순자, 사랑하는 어머니. 강준혁, 사랑하는 아들. 가족들은 매년 그 무덤을 찾았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울고 웃었다. 32년을 잃어버렸지만 40년을 함께했던 모자. 그들의 사랑은 세대를 넘어 계속됐다. 손주들이 손주들에게, 그 손주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옛날 옛적에 아주 용감한 할아버지가 있었어. 할아버지 이름은 뭐야? 강준혁. 그리고 더 위대한 증조할머니가 있었지. 증조할머니 이름은? 김순자. 우리 가문의 시작이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됐다.